은빛지 해라디오 시작합니다. 어린 시절 형제란 어떤 존재였나요? 부모님께 혼날 때 몰래 감싸주던 든든한 방패였고 밥상에서 반찬 하나 더 먹겠다고 티격태격하던 소중한 라이벌이었을 겁니다. 형제만 한 친구가 없다는 말을 철석같이 믿어왔죠. 하지만 불편한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 들면 형제도 남이 됩니다. 이는 사회가 말해주지 않는 가장 잔인한 진실입니다. 부모님 부양 문제, 상속 문제, 그리고 사소한 오해와 서운함이 쌓여 가장 가까운 내 편이라 믿었던 형제가 남보다 못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이 고통은 연인과의 이별보다 더 깊고 쓰라립니다. 대체 무엇이 우리를 이별보다 더 잔인한 가족의 배신으로 몰아세우고 있는 걸까요? 이 질문은 우리 모두가 한 번쯤 겪었을 마음속 깊은 아픔입니다. 이 불편한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있다면 오늘 이 라디오를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당신의 마음을 갉아먹는 독의 정체를 밝히고 그 아픔에서 벗어날 수 있는 첫걸음을 함께 내디딜 것입니다. 이 세상에 당신 혼자 아파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왜 우리는 가장 가까운 형제에게 칼날을 겨누게 될까요? 이 모든 비극의 뒤에 숨겨진 3가지 심리적 원인을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째, 결핍에서 오는 경쟁 심리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의 사랑과 관심을 더 받기 위해 경쟁했던 기억은 나이가 들어서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특히 경제적 결핍이나 부모님의 건강 문제와 같은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면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던 경쟁 심리가 다시 고개를 듭니다. 나는 이렇게 힘든데 저 형제는 너무 편하게 살고 있는 거 아냐? 라는 생각이 쌓이며 결국 관계의 틈이 벌어지게 됩니다. 둘째, 결정적 오해에 대한 해소 불능입니다. 형제 관계에서 쌓인 서운함은 가족이니까 언젠가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겠지라는 착각 때문에 해소되지 못하고 응어리집니다. 작은 말실수나 행동이 오해가 되고 이 오해는 수십 년간 묵혀져 오래된 독이 됩니다. 결국 서로에게 말 한마디 건넬 용기조차 잃고 남이 되어버리는 비극으로 이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개인의 삶에 대한 집착입니다. 각자의 배우자와 자녀를 둔 후 형제보다는 나의 가족이 우선이 됩니다. 서로 다른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존중하지 못하고 자신의 기준으로 형제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 나만의 세계에 대한 집착이 강해질수록 형제와의 거리는 멀어지고 결국 남처럼 느껴지는 고립감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이 3가지 심리적 함정에서 벗어나지 못해 가장 소중한 관계를 잃어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불편한 진실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3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결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바로 당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첫 번째는 60대 박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박 할아버지는 3남 2녀 중 든든한 장남으로 평생을 부모님께 헌신했습니다. 부모님을 30년간 직접 모셨고 동생들에게는 그저 매달 생활비만 보내라고 했습니다. 내가 장남이니까 당연히 내가 해야지라는 마음이었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속으로 동생들도 형편이 어려우니까 내가 참아야지라며 스스로를 위로했고 그 희생이 나중에는 큰 보상으로 돌아올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보상은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 둘째 동생이 부모님을 모시던 땅이 개발되어 수십억의 보상금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동생이 그 돈으로 서울에 새 아파트를 샀다는 소식을 들은 박 할아버지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겨우 매달 100만 원 보내면서 뒤로는 돈방석에 앉았단 말인가라는 배신감에 몸을 떨었습니다. 평생의 희생에 대한 보상이 돌아오지 않았을 때의 허무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 후 전화 한 통 없이 동생들과는 4년째 남처럼 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70대 김 여사님 이야기입니다. 여동생과 단둘이 남은 자매였죠. 얼마 전 어머니께서 돌아가시면서 유품을 정리했습니다. 김 여사님은 평생 홀로 외롭게 어머니를 돌봤기에 어머니의 결혼 반지를 당연히 자신이 받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 반지는 어머니가 늘 손가락에 끼고 다니시던 것이라 김 여사님에게는 어머니의 사랑이 담긴 상징과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여동생이 언니는 이미 시집가서 잘 사니까 내가 갖는 게 맞지라며 반지를 챙겼습니다.
그 순간 김 여사님은 내 삶이 그렇게 편해 보였나. 평생 어머니께 헌신했는데. 라는 서운함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라는 배신감이 온몸을 휘감았죠. 김 여사님은 며칠 밤을 잠 못 이루셨고 이젠 이 동생과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그 후로 자매는 단 한 번도 서로를 찾지 않는 남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60대 이 사장님 이야기입니다. 이 사장님은 20년 전 사업을 시작할 때 남동생에게 큰 돈을 빌려줬습니다. 남동생은 형, 꼭 갚을 일이라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이 사장님은 몇 년 전 아내의 병원비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가족이니까 알아서 해주겠지라는 기대에 동생에게는 차마 말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동생은 아무런 연락도 도움도 주지 않았습니다. 이 사장님은 가장 어려울 때 외면한 동생에 대한 배신감에 치를 떨었고 결국 이젠 남이다라고 스스로에게 되뇌며 동생의 연락처를 지워버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장 큰 약점, 즉 도움을 바라는 마음을 들키고 싶지 않았기에 혼자 모든 것을 감당했습니다. 결국 그가 얻은 것은 금전적인 어려움과 함께 가장 믿었던 동생에게 외면당했다는 깊은 상실감뿐이었습니다. 형제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배신감과 서운함. 이 아픔에서 벗어나 온전한 나 자신으로 살 수 있는 세 가지 용기를 알려드립니다. 이 지혜는 관계를 회복하거나 혹은 관계를 놓아주는 것에 대한 가장 현실적인 해답이 될 것입니다. 첫째, 먼저 말을 건넬 용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상대방이 먼저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형제 관계에서 그런 기대는 영원히 관계를 끊는 길입니다. 가장 먼저 용기를 내어 전화 한 통을 걸어보세요. 오랜만이야. 그냥 내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전화했어. 라는 말 한마디가 수십 년의 오해와 묵은 감정을 녹일 수도 있습니다. 먼저 다가가는 용기는 결코 약한 것이 아니라 관계를 회복하려는 강한 의지입니다. 상대방이 받아주지 않더라도 먼저 손을 내민 당신의 마음은 홀가분해질 것입니다. 둘째, 기대치를 내려놓을 용기입니다. 형제는 이제 부모라는 울타리 안의 존재가 아니라 각자의 가정을 꾸린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형제니까 당연히 도와줘야지, 언니니까 이 정도는 해주겠지라는 기대치를 내려놓으세요. 이런 기대는 종종 현실적인 가족 시스템의 한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각자의 삶을 존중하고 상대방의 결정을 비난하지 않을 때 비로소 진정한 관계의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기대가 사라지는 순간 상대방의 작은 배려에도 감사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셋째, 홀로 설 수 있는 용기입니다. 관계가 회복되지 않더라도 스스로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갈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형제와의 관계의 목매는 대신 나 자신을 위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세요. 동호회, 봉사활동 또는 평생 배우고 싶었던 것을 시작하세요. 가족 시스템 이론에 따르면 개인의 행복은 전체 가족의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형제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만족스러운 삶을 살 때 역설적으로 형제와의 관계도 더 건강하고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형제가 내 삶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 나이 들면 형제가 남이 된다는 사실은 슬픈 일처럼 보이지만 어쩌면 우리 자신을 온전한 한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하늘이 주는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너무 많은 것을 참고 희생하며 살아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의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 잊어버리기도 했습니다. 형제라는 이름 아래 뭉겨있던 낡은 감정의 쇠사슬을 끊어낼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고 나만의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형제와의 갈등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은 용기를 내어 관계를 회복할 수도 있고 용기를 내어 홀로 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선택이든 당신은 사랑받고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입니다. 자신의 삶을 돌보지 않고 타인의 삶에 매달리는 것은 마치 꺼져가는 촛불로 다른 사람의 길을 밝히려다 결국 자신마저 꺼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는 촛불을 나 자신에게 비추어 나의 길을 밝힐 때입니다. 진정한 효도는 부모님에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물려주신 이 삶을 충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행복한 모습이야말로 부모님이 진정으로 바라셨던 마지막 선물일 겁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 누구에게도 짐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당신 자신을 위해 사십시오. 그것이 바로 가장 아름다운 삶입니다. 이별보다 더 잔인했던 가족의 배신은 결국 당신을 가장 온전하고 자유로운 당신 자신으로 되돌아가게 할 걸음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은 그 자체로 이미 충분합니다. 이제는 타인의 시선과 기대에서 벗어나 당신의 삶을 존중하며 그 빛을 마음껏 발산하십시오. 오늘 제 이야기가 혹시 내 얘기네 라고 느껴지셨다면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용기를 내어 먼저 연락해 보겠습니다. 이제는 저를 위해 살겠습니다. 와 같은 작은 다짐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다른 분들에게는 큰 용기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대본 내용이 마음을 울리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은빛지혜 라디오는 언제나 여러분의 곁에서 따뜻한 위로와 지혜를 나누는 벗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